갑상선 암이면 즉각 수술했던 과거와는 달리 수술 없이 지켜볼 수 있다. 변화하고 있는 갑상선암 치료의 패러다임. 일단은 조금 당장 수술하기보다는 좀 지켜보고 싶어요. 1cm보다 작고 갑상선 피막 침범이 없어서 꼭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 착한 암이라 가능하지만 암은 암인데 지켜봐도 정말 괜찮은 걸까? 단 한 번도 암이라는 걸 확진을 받은 다음에는 수술을 생각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커지거나 전이가 돼서 그때는 좀 손을 못 쓰지 않을까. 차라리 그냥 제거를 하고 속 편하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흔하지만 잘 모르는 갑상선암. 20년 만에 재발할 수도, 사망할 수도 있다. 지금 발견된 게 어떻게 보면 천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지났으면 사실은 폐나 이런 쪽으로 전이가 되는 거죠. 주변 조직을 파괴하고 치빈에서 공격해서 들어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구멍, 치관지, 기도 이런 주변을 너무 가까이 안 위치하고 있으면 이 위험한 위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선택의 기로에 선 갑상선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이영임 씨는 10년 전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 요즘은 집 근처 둘레길을 하루도 빠짐없이 걸으며 건강을 다지고 있다.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는 조금 제가 체력이 저하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지금 하는 건 없지만 집 근처에 이렇게 가까운 산이 있어서 이것도 복이다 싶어갖고 맨날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바로 눕고 만다. 체력 저하와 심한 피로감으로 힘들다는 이영임 씨. 이런 증상은 갑상선암 수술 후 나타났다. 당시 발견된 암 병변은 2개. 둘 다 갑상선암 중 가장 흔한 유두암으로 1cm도 안 됐지만 갑상선 양쪽 모두 제거했다. 하나는 0.2였고요. 하나는 0.4였어요. 근데 유두암으로 판명되면서 그때 당시에 한쪽만 하자 그랬어요. 한쪽만 잘라내고 한쪽은 놔두자. 그랬는데 뼈에 그 다음날 수술하려고 이제 대기 저녁에 수술실에서 누워있는데 한쪽 나머지도 같이 전절제를 하자. 암이니까 재발이 돼가지고 옆에까지 전이 되면 어쩌나 하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단순한 생각에 그냥 얘야 바로 사인을 해줬죠. 밑에가 애매하게 보이죠. 갑상선암이 발견되면 크기와 무관하게 모두 수술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수술 직후부터 목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들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침을 삼키거나 말을 많이 하면은 밑에서 막 잡아 당기는 것 같은 느낌. 예민해질 때도 있고 막 또 울고 싶을 때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라주면은 혼자서 막 조금 힘들 때가 많죠.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과제도 생겼다. 갑상선을 모두 제거해 평생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한다. 아침마다 공복에. 그때 제가 같이 했던 그 갑상선암 병원동 생각을 해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유두암이었어요. 그때 같이 병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4사람이었던가 6사람이었던가 아무튼 약간 그랬어요. 제 기억으로는 갑상선이 좀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해마다 갑상선 암이 폭발적으로 늘어 전체 암 발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과잉 진료 논란이 계속 있어 왔는데 실제로 암 검진이 늘었기 때문에 발병률이 높아진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술 후 얼마 되지 않아 갑상선암의 진단 치료는 과잉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거리가 됐다. 수술 후 후유증은 이영임 씨만의 일이 아니다. 연구 결과 갑상선의 일부만 절제하든 전부를 제거하든 신체적 후유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조금 더 이겨내 볼 걸, 조금 더 시간을 벌려볼 걸, 또 더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면서 좀 알아보고 할 걸 엄청 후회를 했죠. 그런데 2010년대 중반부터
갑상선암의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했다. 이양희 씨는 2년 전 직장을 그만뒀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 사무실을 개업했다. 갑상선암 진단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암 진단이라는 거를 받고 나니까 사실 심적으로도 되게 우울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4년 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갑상선암. 몸속 암은 두려운 존재지만 이양희 씨는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다. 갑상선을 이제 수술하게 되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면 일단은 조금 당장 수술하기보다는 좀 지켜보고 싶어요. 암인데 수술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이양희 씨는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로 암의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 암이 진행되면 곧바로 수술에 들어간다. 변화가 없이 똑같습니다. 6개월 만에 검진. 결과는 어떨까?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처음에 2019년도에 발견된 암 크기가 그대로고요. 갑상선 이렇게 피막이라고 갑상선 껍질이 있는데 그걸 좀 튀어나가면 별로 안 좋은데 피막 안에 잘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데 전이 가능성이 좀 낮고요. 암의 크기는 처음 발견했을 때와 같았다. 갑상선을 싸고 있는 껍질, 즉 피막 침범이나 전이 등의 진행 조짐도 없었다. 지금 아주 좋고요. 이렇게만 지내면 암 걱정 없이 잘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고. 특별히 주의해야 될 거는 없고 지금은 암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뭘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들 통상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 하듯이 그거 지켜서 잘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변화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활동을 할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그때는 아무리 작은 암도 한쪽에 있었으면 갑상선을 전절제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6mm 정도로 1cm보다 작고 갑상선 피막 침범이 없어서 꼭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환자분하고 수술로 치료를 할지 아니면 수술 없이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씩 초음파로 크기 변화를 보는 능동적 감시를 할지 환자분에게 장단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수술보다는 초음파로 크기 변화 보는 능동적 감시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6개월에 한 번 그렇게 초음파로 크기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95% 이상은 유두암으로 착한암, 거북이암으로 불릴 정도로 진행 속도가 느리고 예후가 좋은 편이다. 적극적 감시는 지름 1cm 이하의 유두암이면서 암이 갑상선 밖으로 침범하지 않고 전이가 없으면 실시할 수 있다. 1cm보다 작은 이른바 미세 갑상선 유두암에 대한 적극적 감시는 갑상선 치료의 세계적 권위자인 일본의 미야우치 아키라 박사에 의해 시도됐다. 그의 연구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小さながんを全て手術するとかえって合併症が多くなって液よりも害の方が大きいと考えました。手術をしないで経過を見るという臨床的なトライアルが始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ちょうど30年前です。これをですね、今では英語でアクティブサーベイランス、積極的経過観察という言い方をします。 갑상선 전문 병원인 쿠마 병원은 지난 1993년부터 1cm 이하의 갑상선 유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적극적 감시 연구가 진행된 지 30년. 적극적 감시 환자 중 불과 3.8%에서만 암이 3mm 이상 커졌다. 암이 진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크기다. 림프절 전이 비율은 즉각적 수술을 받은 그룹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고
즉각적 수술 그룹은 물론 적극적 감시 그룹 역시 사망자는 없었다. 経過を見て増大するかあるいはリンパス転移が出てくれば手術をするというのが非常にいい方法だと思います。患者さんがもし手術をご希望ならば手術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だいたい40数%の人は手術を選ばれた。で経過観察を選んだ人が60% ぐらいということですが、生きてるか死んでるかとか、あるいは転移が出るかどうかとか、がんが再発するかとかいうことの頻度を見ると、どちらもがんはきちんとコントロールされています。 이후 적극적 감시는 전 세계 갑상선 치료 현장에 새로운 치료법으로 도입되었다. 국내 연구 결과 적극적 감시 후 수술을 받은 환자군은 즉각적 수술군과 비교해 합병증 발병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미세갑상선 유두암 환자분들 중에서 처음에 수술을 원해서 수술을 바로 하신 분들이 있고, 또 중간에 지켜보다가 적극적 관찰을 하다가 진행해서 수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미세갑상선 유두암을 적극적 관찰을 시행했을 때 진행하는 확률은 굉장히 낮았고, 진행한 분들에 한해서 중간에 수술로 전환하여도 환자의 예후에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작은 갑상선 유두암을 무조건 지켜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최은영 씨가 수술을 앞두고 있다. 건강검진 중 오른쪽 갑상선에서 7mm 크기의 작은 유두암을 발견했다. 크기가 작으면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정보를 들어서 사실 수술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조금은 안도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수술을 해서 이거를 절개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충격이었고. 수술을 피하고 싶었는데 결국 수술장 앞에 선 최은영 씨. 암의 위치가 문제였다. 이게 경동맥의 단면이고요. 이게 갑상선의 단면인데 여기 혹이 있어요. 이분은요. 자, 그럼 여기 암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이건 바로 기관지랑 붙어 있죠. 요 바로 뒤에는 지금 현재 보이지 않지만 식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랑 식도랑 경계부에 깊이 박혀 있는 형태의 혹을 보실 수 있는데, 자, 그럼 이 위치는 공교롭게도 목소리 내는 신경, 성대를 움직이는 주신경인 되도리후두신경이 이렇게 동맥 뒤쪽에서 돌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주행 경로랑도 일치해요. 암 자체의 특성은 주변 조직을 파괴하고 치빈해서 공격해서 들어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만 직경 1mm 기준이라도 좀 증가하거나 그래서 수술이 까다로워지면 다 못 될 위험이 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위험한 위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갑상선은 목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주변의 혈관과 공기의 통로인 기도, 음식을 넘기는 식도, 목소리를 조절하는 신경 등과 인접해 있다. 암의 위치가 나쁘다는 것은 암의 크기가 작아도 주변 장기들과 가까이 있을 때를 말하며, 이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1cm 이하의 암 하나가 갑상선 내에 국한돼 있는 경우 암이 있는 쪽의 갑상선만 제거 가능하다. 위험한 위치에 암이 생긴 최은영 씨의 경우 암이 있는 오른쪽 갑상선과 중심구역 림프절을 절제했다. 신경 보존이랄지 주변 림프절 같은 걸 잘 봐야 되는 상태였는데 다행히 깨끗하게 박리가 잘 됐어요. 큰 통에 들은 게 이제 절제해낸 오른쪽 갑상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부분이 주변에 있는 림프 조직을 좀 추가로 포함해서 띈 부분이에요. 깊이 위치하기도 했고 주변에 림프절들이 조금 커져 있는 게 있어서 같이 절제를 이제 해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진 씨. 그는 6개월 전 오른쪽 갑상선에 있던 혹을 수술로 떼어냈다. 갑상선에 이제 혹이 있다라는 게 발견이 사실 이미 한 3, 4년 전에 발견이 됐었어요. 크기가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추적 관찰을 해오고 있기는 했었는데 조직 검사를 바로 시행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이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수진 씨에게
갑상선암은 낯선 질환이 아니었다. 10년 전 아버지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고 올해 초 또 한 명의 가족에게서 갑상선암이 발견됐다. 수진 씨의 여동생이었다. 그러고 보니까 너도 갑상선 수술 받은 데가 오른쪽이네? 나도 오른쪽. 오빠도 오른쪽인데 둘이 똑같다 야. 우리 남매 인증이네. 근데 내가 더 작은 것 같아. 넌 나보다 수술 부위도 작았잖아. 4분의 1 절제였잖아. 나는 반절제잖아. 크기는 두 개를 떼놨는데 3mm랑 9mm였던 것 같아요. 암이라고 판정이 났으니까 빨리 수술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켜보는 것보다 더 커지기 전에 또 암이 또 전이 되기 전에 제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박수진 씨가 수술 후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박수진 씨는 측경부를 통해 목 근육 사이로 접근, 절제 범위를 최소화한 수술을 받았다. 갑상선의 반만 절제했기 때문에 남은 갑상선이 재기능을 한다면 추가 치료도 필요 없다. 안 드셔도 될 만큼 수치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유지를 잘 해주시고 일단 반절제를 하면서 제가 최대한 갑상선을 많이 살렸거든요. 그래서 약을 안 드셔도 지금 충분히 유지가 되고 만약에 피곤한 게 없다면 지금 현재 피막 침범도 없었고 임파선 전이도 없었고 빠른 시기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약은 일단 안 먹고 지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술 받았던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은 없고 수술하고 나서도 회복을 너무 빨리 잘할 수 있어서 지금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